세계를 뒤흔들 한마디라는 말이 울려 퍼지며 한순간에 캠퍼스 전체가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오늘의 특별한 사건의 무대를 마련했고 맑은 봄 햇살 아래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진 열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각 학생의 눈빛 속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현대식 프로젝터가 비추는 그래프와 차트는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언어와 기술의 미래를 암시했습니다. 강단에 선 교수님은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학생들을 응시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지식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선명하게 쓰인 한글의 간결한 형태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철학을 짐작하게 했고 모든 이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각양각색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속삭이며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박수와 감탄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깨달음의 순간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열기는 한 사람의 단 한마디로 촉발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이 강의실에서 펼쳐진 놀라운 사건의 배우는 누구이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봄 아침,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공기는 상쾌하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캠퍼스의 오래된 건물들은 우뚝 서 있었고 자랑스럽게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고 학생들은 넓은 산책로를 가로질러 서둘러 걸으며 배낭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가장 유명한 강의실 중 한 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저는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높은 천장, 나무벽, 그리고 방을 감싸듯 배치된 긴 좌석들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신발 밑에서 바닥이 약간 삐걱거렸어요. 이 방은 마치 1000개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 옛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들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편 앞쪽 스크린에서는 현대식 프로젝터가 밝은 그래프와 차트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그래프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각양각색의 억양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간줄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바로 앞자리에 앉은 학생은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이탈리아 출신의 카밀라였어요. 그 옆에는 조용하지만 똑똑한 일본 학생 다이스케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모국어에 대해 특히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옆에는 저도 있었어요. 제 이름은 캐시안이에요. 저는 독일 출신이에요. 수업 시간에 항상 적극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귀 기울여 듣는 편이에요. 가끔 이상한 질문도 하곤 해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오전 10시가 되었을 때 문이 열리며 알렉산더 목건 교수님께서 입장하셨어요. 교수님은 키가 크시고 은빛 머리에 다정한 눈빛을 지니고 계셨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들어 강의실의 소음을 잠재우셨어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주제 언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교수님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시며 영어, 중국어 만다린, 스페인어, 그리고 힌디어가 표시된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많은 손들이 번쩍 들었어요. 카밀라가 먼저 대답하셨어요. 이탈리아어예요. 라며 자부심 가득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술, 역사, 그리고 열정의 언어예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정중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이어 다이스케가 손을 들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본어가 기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믿어요. 또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있었고 몇몇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교수님께서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저는 말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컴퓨터와 스마트 기계가 있는 이 시대에 프로그래밍 언어 또한 중요해요. 몇몇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제가 덧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한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는 예술이나 역사 혹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엇인가예요. 교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어요. 카밀라와 다이스케조차도 지금 제게 주목하고 계셨어요. 무슨 언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목건 교수님께서 호기심 어린 그러나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감정의 언어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자 누군가 속삭였어요. 감정의 언어요? 목건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눈빛이 더욱 날카롭게 변하셨어요. 계속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아직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지만 감정의 언어라는 제 말에 교실은 더욱 깊은 집중에 빠졌어요. 교수님께서 다가오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언어는 처음엔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은 미래를 놀라운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강의실 전체가 집중했어요. 그 언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천천히 칠판에 밥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한국어예요. 잠시 동안 교실은 침묵에 잠겼고 그 후에 속삭임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그 작은 나라에서 나온 언어라고요? 저는 카밀라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프랑스어나 중국어를 말할 줄 알 거라 생각했는데요. 다이스케조차도 한쪽 눈썹을 올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이나 한국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궁금함이 생겼어요. 목건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혼란을 눈치채시고 마치 예상했던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왜 한국어가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께서는 분필을 집어들고 칠판에 밥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단어는 밥을 뜻해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식사나 먹는 행위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교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어에서는 단어가 감정, 문화, 그리고 역사를 깊게 이어줘요. 예를 들어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괜찮으세요? 혹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한 번도 언어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 목건 교수님께서는 한글, 즉 한국어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세종대왕께서 1400년대에 만드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그 전에는 오직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만 읽고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께서는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단순하며 똑똑한 문자 체계를 고안하셨죠. 교수님께서는 입 모양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을 따라 형상화되었는지 설명하셨어요. 몇몇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머릿속에 마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불리죠. 기본 원리를 배우는데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저는 칠판에 쓰여진 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세 개의 간단한 형태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달랐어요. 한국어는 단순히 작은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배려, 디자인, 그리고 깊은 사고의 언어였어요. 그 언어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건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카밀라와 다이스케를 번갈아 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어색한 기색이 있었고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흥분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한국어는 단지 과거나 현재의 언어가 아니라 미래의 언어예요. 그러자 교실은 다시 집중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께서는 스크린에 다시 한번 다채로운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그래프의 선들이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다른 선들보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한 선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선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스크린을 가리키셨어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문자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배우는지를 보여줘요.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왼쪽에는 중국어나 일본어가 있어요. 이들은 많은 문자 때문에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때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해요. 저는 그 선들이 마치 산길처럼 천천히 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기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빠르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한국어의 선을 가리키셨어요. 한국어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데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몇 주 후에는 간판을 읽고 친구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심지어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되죠. 몇몇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카밀라께서 다소 놀란 표정으로 손을 들며 물으셨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그것이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글 즉 한국어 문자 체계는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어요.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각 글자는 입에서 소리를 낼 때의 모양을 그대로 닮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칠판에 몇 개의 글자를 직접 그려 보이시며 혀가 입천장을 어떻게 닿는지, 입술이 어떻게 모이는지를 연기하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글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글자가 소리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뒤에서 외쳤어요. 정확해요. 교수님께서 답해 주셨어요. 그 후 교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브라질에서 온 한 소녀는 단 3일 만에 한국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집트에서 온 한 소녀는 한국 기술회사에 취직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처음엔 K- 드라마를 보거나 K-팝을 듣다가 점자책을 읽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며 심지어 서울을 방문하기까지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 그리고 인간관계의 열쇠예요. 그리고 그 후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교수님께서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오셨어요.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자 스크린에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모습, 사람들이 대화하고 한글로 적힌 간판들이 불빛을 발하는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모두는 말없이 영상을 바라보았어요. 그 후 장면은 바뀌었어요. 한국의 K-팝 콘서트에서 팬들이 환호하고 첨단 연구실에서 로봇을 만드는 학생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며 밥 먹었어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하나의 느낌이 되었어요. 저는 그 언어가 사람, 음악, 과학, 그리고 감정을 연결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말하거나 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게 해준 거예요. 저는 카밀라와 다이스케를 번갈아 보았어요. 카밀라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스크린을 넣어놓고 바라보고 계셨고, 다이스케는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어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배워야 해서가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요. 뭔가 중요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교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강의실 뒤편의 큰 스크린은 다시 변화를 맞이했어요. 이번엔 구글, 애플, 삼성, 현대와 같은 거대 기업들의 로고들이 빛나며 나타났어요. 그 이름들은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비추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기업들은 여러분 중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교실에는 놀람과 속삭임이 퍼졌어요. 정말이에요.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제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저로서는 이미 기술 분야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단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취업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최대 40%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교실 안은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학생들은 서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하며 얼굴을 맞추었어요. 40%나요?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미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만약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돋보일 뿐만 아니라 선두에 설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제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구글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고 글로벌 팀과 함께 스마트 도구를 개발하며 인공지능 기술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님께서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스크린에는 한 젊은 여성, 미셸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미셸리는 자신감 있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유창해져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미셸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만약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영감, 희망, 그리고 약간의 불꽃 같은 감정이요. 교실을 둘러보니 카밀라는 부드럽게 박수를 치고 계셨고 다이스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이전에 의심을 품었던 학생들 모두가 이제는 자세를 바로잡고 눈빛이 한층 더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어에 완전히 마음을 주게 되었어요. 더 이상 단순히 배우기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언어를 살고 싶었어요. 목건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힘있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단지 단어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카밀라께서 제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다이스케도 차분하게 말했어요. 서로 도와가며 배우면 좋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럼 시작해봐요. 그러자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단순한 강의실의 학생들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동료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크고 더 밝은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강의가 끝나기 직전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교실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고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교수님께서 스크린을 클릭하자 구글, 애플, 삼성, 현대의 로고들이 나타났어요. 그 이름들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크고 밝게 빛났어요. 이 기업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재를 찾고 있어요. 교실에서는 놀람과 속삭임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인가요?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저는 순간 마치 교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은 제 세상 기술, 컴퓨터, 글로벌 소통의 세계였어요. 한국어가 정말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목건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하셨어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를 구사하는 취업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최대 40% 더 높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교실은 다시 한번 활기로 넘쳤어요. 학생들은 서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나누며 얼굴을 마주쳤어요. 40%나요? 누군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컴퓨터 과학 전공자로서 이미 기술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만약 제가 한국어를 구사한다면 단순히 돋보이는 것을 넘어 리더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솟구쳤어요. 저는 제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구글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고 글로벌 팀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스마트 도구를 개발할 수도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달았어요. 그 후 교수님께서는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스크린에는 한 젊은 여성, 미셸리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미셸리는 자신감 넘치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혼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유창해져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영상 속 미셸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만약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영감과 희망 그리고 작은 불꽃 같은 열정이요. 교실을 둘러보니 카밀라는 부드럽게 박수를 치고 계셨고 다이스케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한때 의심했던 학생들 모두가 지금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눈빛이 한층 더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더 이상 단순히 한국어에 대해 호기심만 가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진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단순히 배우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한국어를 제 삶 속에 담고 싶었어요. 목건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단순히 단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카밀라는 제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다이스케도 차분하게 말했어요. 서로 도와가며 배우면 좋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럼 지금 시작해봐요. 그러자 우리 모두는 더 이상 단순히 강의실의 학생들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동료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문을 열며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요.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이 전해졌어요. 바로 지금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연습을 시작했고 한글로 편지를 써서 벽에 붙이며 자막이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캠퍼스 내 한국 문화 동아리에 가입해 같은 호기심과 열정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 간식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공부 팁을 주고받았어요. 서로의 발음을 도와주고 때때로 함께 K-팝 노래도 부르려고 했지만 대부분은 서툴렀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공부가 모험처럼 느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더 많이 배울수록 저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되었어요. 한글의 높임말, 각 글자가 퍼즐처럼 맞춰지는 모습,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느끼는 따뜻함을 보며 저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아름다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국어 학습 여정을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빠르게, 어떤 이는 천천히 나아갔지만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날 하버드에서의 강의는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캠퍼스 전역에 퍼져나가며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고 작은 언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더 넓고 밝은 세상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연습하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막 시작된 여정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 미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